중국이 또 난리입니다. 애초에 별로인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 중국은 또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했다 망하자 한국이 원래 별로였다며 한국 탓을 시전하는데요. 이 사건이 이슈화되며 한 여배우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가 다시금 화제입니다. 그녀는 중국과 비교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해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제의 인터뷰 주인공은 제니퍼 로렌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니퍼 로렌스는 2010년대 초부터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특히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주인공 캣니스 에버딘 역을 맡아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어요.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받는 연봉은 약 2,500만 달러, 하나로 296억 정도 된다고 해요. 제니퍼 로렌스는 원래 아시아 여행을 즐길 때 한국보다는 중국을 자주 찾았으나 회사 동료들의 강력한 권유에 힘입어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행 중 특히 한 장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인터뷰에서 한국 휴게소 시스템에 대해 열렬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아시아 여행은 무조건 한국이라는 소감을 남기면서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결함, 체계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잠깐 머무는 임시시설이 아니라 체계적인 주차 시스템, 공중 화장실, 푸드코트, 편의점, 주유소, 정비소 등 모든 필수 요소를 깔끔하게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위생관리에 철저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제니퍼가 경험했던 중국의 휴게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각 칸마다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하여 불쾌감을 주었던 상황과 비교해볼 때 한국 휴게소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여러 나라의 휴게소들을 비교하면서 한국 휴게소는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제니퍼 로렌스는 한국 휴게소의 영어 표지판, 깨끗한 도로, 그리고 시설 이용자들의 친절함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있어 한국을 천국과 같은 여행지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외국인 관광 전문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독특하고 인상 깊은 장소로 꼽혔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휴게소를 특별한 경험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제니퍼 로렌스가 극찬한 한국의 휴게소를 따라잡으려다 도대체 왜 망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텐이라고 해요. 저는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혁신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총 길이만 17.7만 킬로미터인 중국의 광활한 고속도로에는 매 50km마다 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휴게소는 사람들이 쉬고 식사하며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많은 휴게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화장실은 더럽고 바닥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품질도 낮았어요. 여기저기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히 잠깐 쉬는 곳만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대기 공간, 그리고 간식이나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작은 상점들이 있는 마치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와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길 안내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기적으로 청소되었어요.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관리했어요. 사무실 동료들 중 일부는 한국의 이런 아이디어가 중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속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세계 최고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 휴게소도 모두에게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디자인, 신선한 색상, 첨단 청소 시스템을 상상했어요. 반짝이는 깨끗한 화장실과 편안한 좌석이 잘 갖춰진 휴게소에서 행복한 가족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옛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꼭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시작은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시설 디자인 운영 전문가인 제 친구 진아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아오는 한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신나했어요. 진아오와 저는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어요. 비록 정부의 휴게소 담당 책임자인 주영 국장님께서 한국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아오와 저는 그 아이디어에 값진 것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 저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지냈어요. 깨끗한 화장실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밝은 휴게소를 마음속에 그렸어요. 바닥에 선명한 색깔의 안내선이 방문객들을 인도하는 모습, 그리고 지역 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곳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중국에 있는 많은 휴게소와는 얼마나 분위기가 다를지 기대도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 휴게소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보고 그 특별함의 비밀을 배우고 싶었어요. 마침내 한국으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저는 흥분과 결단이 섞인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배운 아이디어들을 가져와 우리 휴게소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스스로 약속했어요. 최대한 기록들과 사진을 모으고 가능한 많은 질문을 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도 이해하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협력하여 공공장소를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행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끼고 돌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작은 청소와 배려의 행동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통해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새로운 활력과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저의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는 마음을 다해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가방을 쌌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중국에서의 바쁜 생활을 며칠 동안 뒤로하고 유명한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들을 직접 보기 위해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중국에 있는 우리 휴게소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배우고자 했어요. 계획은 아주 간단했어요. 여행하고 관찰하고 꼼꼼하게 노트를 작성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었어요. 비행은 길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밝고 깨끗한 휴게소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바닥에 선명한 색상의 안내판, 반짝이는 화장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피곤한 여행자를 도와주기 위해 환한 미소를 지은 지역 직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가득했어요. 그 덕분에 이번 여정이 마치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어요. 밝은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모두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도 받았지만 제 호기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저는 친구 진하오와 함께 머무를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많은 표지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질서 정연했고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하오와 함께 빨리 짐을 정리했어요. 저와 진하오는 매우 신나했어요. 저희는 함께 첫날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서울 근처의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휴게소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최상의 시설로 유명했어요. 차량으로 그곳을 향해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가장자리에 밝은 선들이 그려져 있어 마치 화살표처럼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시골 풍경은 초록빛으로 가득했고 지나가는 작은 마을들은 평화롭고 아늑해 보였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주변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큰 표지판들이 화장실, 식당, 대기실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천천히 주변을 걸으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꼼꼼하게 노트를 작성했어요. 모든 구석구석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 내부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친근했어요. 저는 가족들이 휴식을 즐기고 어르신들이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화장실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반짝이는 설비와 은은한 방향제가 공간 전체에 상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를 담당하는 한 구역의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일해요.
작은 청소 한 번 한 번이 이곳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 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은 마치 추운 날 따스한 햇살처럼 제 마음에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진아오와 저는 그 후에 휴게소 안에 있는 작은 상점들도 방문했어요. 현지 간식, 기념품, 그리고 수제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는 인기 있는 현지 간식을 맛보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상점 주인께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돈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는지 물었어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깨끗한 휴게소는 모든 여행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질문을 하고 배운 점들을 기록했어요. 청소 관리 시스템과 특별한 청소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원부터 방문객까지 모두가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휴게소의 성공이 단순한 좋은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강한 공동체 정신 덕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이곳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제 상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꼭 집으로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번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설렘과 희망을 안고 다음 단계의 모험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의 유명한 휴게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제 친구 진하오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시설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로 계획했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이 깨끗하고 밝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거리도 깔끔하고 인도조차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 봤던 휴게소보다 조금 더 큰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차량을 타고 그곳으로 가면서 저는 큰 창문이 달린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간결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린 후 천천히 입구로 걸어가며 안에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넓은 공간과 편안한 좌석, 그리고 바닥에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안내판들이었어요. 이 안내판들은 사람들이 화장실, 작은 식당, 편의점, 그리고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잘 안내되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이곳이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쓴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화장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반짝반짝한 깨끗한 화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닥은 번쩍였고 세면대는 흠없이 깨끗했으며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겼어요. 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세면대와 핸드드라이어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가 근처에 작은 장식용 식물들도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 직원분께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시는지 물었더니 그분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모두가 이곳을 돌봐드린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대답을 듣고 저는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진하오와 저는 휴게소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활기차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깔끔한 테이블에 앉은 가족들과 여행객들이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건강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현지 요리들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맛은 강렬하지만 균형이 잘 맞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사람이 공손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다른 여행객들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그들에게 안전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한 여행객분께서는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저는 이 시설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진하오와 저는 이전에 방문했던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휴게소도 방문하게 됐어요.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현지 공예품,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밝은 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디자인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휴게소 책임자분과 직원분들과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다 같이 모여서 시설의 구석구석을 청소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청소기계를 사용하고 장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직원분들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휴게소를 공동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열정과 정성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멋진 디자인이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팀워크와 배려를 보여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만약 우리가 이 우수한 시스템의 일부라도 중국에 도입할 수 있다면 중국의 휴게소들도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해가 지고 난 후 저는 진하오와 함께 휴게소 밖에 앉아 가족들과 여행객들이 웃으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영감을 받았고 제 프로젝트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때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의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신나는 날들을 보내고 난 후 진아오와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가득한 채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더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달라 보였어요. 한국의 깨끗하고 밝은 휴게소들을 기억하면서 중국에 있는 낡은 휴게소 시설들과 비교했어요. 한국과의 비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우리 동네 휴게소를 걸어다니며 더러운 바닥, 부서진 표지판, 그리고 청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피곤한 직원들을 보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 될 것임도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칠해진 밝은 색상, 친절한 직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 프로젝트를 정부의 휴게소 담당 책임자인 주영 국장님께 제안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본 현대적인 디자인과 스마트 청소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휴게소를 재설계하고 싶었어요. 저는 회의 중에 제 아이디어들을 주영 국장님과 팀원분들께 공유했어요. 회의는 정말 치열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휴게소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깨끗한 화장실,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친근한 분위기가 중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 우리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도 공유해 드렸어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강한 목소리를 내던 주영 국장님께서 한국의 아이디어는 중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우리 전통은 다르거든요 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차가운 바람처럼 회의실을 스쳤어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진아오도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우리 둘 다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의 CEO 황 대표님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대표님의 지원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도 알았어요. 개선 프로젝트는 모두의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화장실을 재설계하고 스마트 청소 기계를 도입하며 바닥에 밝고 선명한 안내 표시들을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청소 방법에 대해 교육도 진행하며 작은 배려 한 번 한 번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선된 휴게소가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졌으며 방문객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건 아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직원들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옛 습관들이 다시 돌아왔고 저희가 정성 들여 개선한 부분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쓰레기와 오물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휴게소가 천천히 예전의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좌절감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팀원분들과의 회의에서 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일상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들은 청소를 수시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만든 물리적인 변화는 해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큰 도전은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앉아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의 한 직원분이 해주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라는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까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소규모 교육 세션과 워크숍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청결이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말이에요. 천천히 저는 변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일부 직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방문객들도 작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초기 도전들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우리 개선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슬픔과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 걸음씩 한국의 우수한 정신을 우리 휴게소에 불어넣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시스템이 곧 우리 휴게소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힘들고도 아쉬운 하루가 되었어요.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예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반짝였던 바닥은 점차 지저분해졌고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희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한때 깨끗하고 밝았던 휴게소의 더럽고 고장난 일부 시설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왜 우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저는 바로 팀원들을 모아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언제나 제 곁에 있는 진아오도 저만큼이나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용한 회의실에 모여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 서로 털어놓았어요. 한 직원분께서는 왜 매일 이렇게 많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는 훨씬 수월했는데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제가 단순히 새로운 장비나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오랜 습관과 마음가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방식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방문객 몇 분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리의 새로운 휴게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한 피곤해 보이는 손님께서는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엉망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근처 학생 무리가 우리는 화려한 안내판과 깨끗한 바닥이 좋았지만 쓰레기가 남아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솔직한 말들이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도 전달해 주었어요. 즉,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구역을 돌아다니며 직원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규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왜 작은 물방울들과 작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한 휴게소 직원분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저를 한국에서 크게 감동시켰듯이 지금도 여기서 모두가 함께 그 말에 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직원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은 화려한 기계나 밝은 색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돌보는 일입니다. 종이 한 장을 줍거나 카운터를 닦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휴게소를 우리 모두가 속한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자고 부탁드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드리며 깨끗한 공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기시켜 드렸어요.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직원분들은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몇몇 방문객들도 스스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작은 변화에 불과했지만 그 모습들은 저에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기술과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은 저에게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번 개선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정한 변화는 단지 시설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이번 좌절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며 모두가 공용 공간을 아끼고 돌보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개선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무거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 날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 팀의 사명감도 점점 약해져 갔어요. 결국 정부의 휴게소 담당 책임자인 주영 국장님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했다고 불평하시며 우리 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프로젝트는 아예 없어지게 되었어요. 다시 원래의 업무에 복귀한 첫 회의에서 주영 국장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 중국의 전통과 맞지도 않고 도입해봤자 제대로 운영될 수 없어요. 라고 크게 불평하셨어요. 국장님의 그 말씀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침묵에 빠졌고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를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팀은 한국에서 배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휴게소를 개선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습관과 인식의 문제로 인해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청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니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주영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우리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예요. 우리 국민들의 위생의식이 이렇게 낮은 탓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팀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개선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부 당국은 이런 상태로는 멋진 휴게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소 인력을 늘리고 대대적인 청결 캠페인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은 우리 팀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너무도 허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진하오와 팀원분들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표정이 굳어졌고 더 이상 의지를 다잡을 힘도 없어 보였어요. 주영 국장님께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해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팀은 완전히 해산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배운 우수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도입하려 했던 그 열정과 노력은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영 국장님께서는 한국 휴게소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이유를 단순히 중국 국민들의 위생의식 문제로 돌리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과 인식 개선 없이 단순히 시스템만 도입하는 것은 결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 실패의 아픔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최신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꾸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어요. 우리 팀은 해산되었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훈을 잊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많은 아쉬움과 실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향한 작은 불씨도 마음속에 살아남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우테님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은 따라한다고 만들어질 수 없는 한국만의 큰 자산이라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